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동나이성 GB 채널의 한국어 뉴스를 시청하고 있습니다. 친애하는 여러분, 올해 첫 4개월간 동나이성 지역에서 신규 설립 자본 및 자본 증식계 총 자본은 24조 동 이상이었습니다. 1,200개 이상의 기업이 총 등록 자본이 8조 반전억 동 이상으로 신규 설립에 등록했습니다. 약 300개 기업이 자본 증자를 신청하고 추가 자본금은 약 15조 2천억 동이었습니다. 2023년 같은 기간에 비해 신규 설립 기업의 수는 12.8%, 신규 설립 자본은 41.7% 증가했습니다. 또한 성에 영업 등록된 460개의 지점 영업소 및 대표 사무소가 있으며 이는 2023년 같은 기간에 비해 78.4%에 달했습니다. 연초부터 지금까지 누적하여 성 전체에서 약 5만 4천 개의 기업들이 국가기업 등록 정보 시스템에 운영 등록했으며 총 등록 자본은 508조 동 이상이었습니다. 상반기 4개월간 전국은 10억 달러 이상의 수주액을 기록한 20개 분목기 전체 수주액의 86.4%를 차지했으며 이 중 5개 분목기 50억 달러 이상 수주액이 57.8%를 차지했습니다. 미국, 유럽, 중국 등 주요 시장에 대한 수출은 또 자릿수 성장률은 나타났습니다. 특히 미국은 베트남에서 가장 큰 수준 시장으로 주점 매출액은 341억 달러로 2023년 같은 기간에 비해 19.1% 증가했습니다. 중국에 대한 수출은 14.4% 증가한 180억 달러, EU 시장에 대한 수출은 15% 증가한 164억 달러, 한국 시장에 대한 수출은 84억 달러를 달성했고 10.2%는 증가했습니다. 비롯된 동나이는 비엔화시 이민위원회와 협력하여 디지털 전환 2세대에서 4세대로의 전환을 위한 양키설을 제거했습니다. 그동안 비엔화시는 항상기관과 단위의 운영을 위해 정보기술 장비 투자에 관심을 기울여 왔습니다. 구체적으로 비엔화시는 전자문서를 관리하고 동시에 전자환경에서 업무를 운영하는데 점차적으로 활용하도록 서버 시스템을 투자했습니다. 현재 오가는 모든 문서는 시스템에서 관리되어 추적 및 모니터링에 매우 유리합니다. 비엔화시 지도자는 또한 사람들이 제2세대 모바일에서 제4세대 모바일로 업그레이드하도록 동원한 것은 사용자에 대한 기업의 정책과 관심을 보여준다고 말했습니다. 비엔화시는 현재 제2대 모바일 휴대폰을 사용하는 7만 6천여 명의 시민이 있으며 10개 지역 중 6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비테일 동나이는 제2대 모바일에서 제4대 모바일로 전환하고 VNEID 국가 공공 서비스 현금 없이 결제 앱과 같은 애플리케이션을 선치하여 사용한다면 사용자에게 질이 높은 디지털 환경을 제공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베트남 축산협회는 전년자원부에게 온실가스 배출 완화 및 온천증 보호에 관한 정부의 2022년에 발행된 시행령 제6호 개정 및 보완에 대한 의견을 제출했습니다. 베트남 축산협회는 국내 축산물 생산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야이기 때문에 현재 온실가스를 제거해야 하는 목록에 축산시설을 포함시키는 것은 부적절하고 타당하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온실가스 검수는 많은 축산 농가의 새로운 문제이기 때문에 특히 지금과 같은 축산업계가 어려운 상황에서 진행하는데 시간과 자원이 더 필요한 것입니다. 사육시설들은 준비한 시간이 충분한 사육시설들의 3년에서 5년까지 필요합니다. 현재로서는 대기업의 자반적인 정신을 기반으로 장려해야 합니다. 베트남 축산협회에 따르면 시행령 제6호의 인부 조항은 수정 및 보완을 하기 위한 법령 조항이 통과되면 온실가스를 검사해야 하는 대상이 되는 약 4,200개의 시설이 있다고 합니다.
한국 외교부는 조태연 외교부 장관이 다음 주 초에 중국을 방문해 왕이 중국 외교부 장관의 회담을 갖춘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이것은 6년 이상 동안 한국 최고의 외교관의 첫 베이징 방문이 된 것입니다. 한국 외교부 보도 자료는 조태연 외교장관이 왕이 외교부 장과 한중 관계, 한인중 정상회의, 한반도 및 지역 국제 문제 등 상호 관심사에 대한 의견을 교환한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조 외교부 장관은 중국에서 활동하고 있는 우리 기업인 등과 간담회를 개최하여 기업인들의 건의와 애로사항은 정취하고 이에 대한 자원 방안 등 한중 경제 교류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도 의견을 교환한 예정입니다. 5월 13일부터 14일까지 이틀간의 조 외교부 장관의 베이징 방문은 윤석열 대통령 권한대행으로 서울이 미국과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는 상황에서 한국이 긴장하게 된 중국과의 관계를 동제하는 임무를 직면해 왔을 때 이뤄진 것입니다. 조 장관의 방문도 서울이 아시아 이웃 국가들과의 3자 협력 증진을 위해 애쓰고 있는 한중인 정상들 간의 3자 정상회담이 열리기 전에 이루어진 것입니다. 이 정상회담은 5월 26일부터 27일까지 열린 예상되었습니다. 팔레스타인의 유엔 정회원국 가입 내용의 결의안은 표결에 묻혀 143개국이 결의안에 찬성했고 미국과 이스라엘은 포함한 9개국이 반대했습니다. 25개국은 기권했습니다. 유엔 총회는 이날 채택한 결의에서 팔레스타인이 유엔 현장에 따라 정회원국으로 가입할 수 있는 자격은 충분히 갖췄다고 결정했습니다. 상징적인 결의안 팔레스타인에 대한 완전한 회원 규칙은 갖춰올 수 없지만 팔레스타인이 가입한 자격이 있음을 보여줍니다. 리야드 만수르 주 유엔 팔레스타인 대사는 결의안은 지지하며 팔레스타인의 존재를 위한 투표이며 팔레스타인은 약화시키려는 노력에 반대를 위한 투표이라고 말했습니다. 한편 키라드 에르단 유엔 주재 이스라엘 대사는 이 결의안이 유엔 헌장은 파괴한다고 주장하며 반대했습니다. 팔레스타인이 유엔 회원국이 되는 것은 안전보장이사회의 승인은 필요로 합니다. 앞서 안보리는 지난달 18일 팔레스타인의 유엔 정회원국 가입은 유엔 총회에 추천하는 결의안은 높고 표결했으나 상임이사국인 미국의 거무권 행사로 무견된 바 있습니다. 동남이성 라디오와 텔레비전 방송국의 방송 채널에 한국어 뉴스를 시청해 주신 시청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안녕히 계시고 다음에 뵙겠습니다.